안녕하세요. 한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미술 시간입니다. 저는 대전 둔원중학교 2학년 미술을 맡고 있는 한재민 선생님입니다. 옆에 사진 보이나요? 누굴까요? 네,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못 보고 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사진 올려봤는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우리 서로 얼굴은 못 보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마음은 기쁘게 면대면 수업할 날을 기다리면서 수업 재밌게 시작해봅시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대상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다 입니다. 교과서는 20에서 25페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해당 페이지는 이 학습서에 선생님이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학습 종료 후에 복습을 하면서 교과서를 같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안 읽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물, 풍경 등 대상의 특징에 따른 표현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물, 풍경을 관찰하고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 대상, 어떤 대상이냐? 정문화와 풍경화가 되겠습니다. 정문화와 풍경화. 그러면서 정문화, 풍경화의 특징과 함께 정문화, 풍경화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표현해 볼 수는 없지만 표현해 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임해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 마친 후에 간단한 선생님이 동영상 자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역시 이 학습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이 단원에서 가지고 가야 할,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핵심 역량은 뭐냐? 창의융합 능력이고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무엇을 수업해야 될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오래 관찰해서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풍경화와 완전 대조되는 건데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핵심 개념은 뭐냐? 놓는 방법,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 수채화냐 아니면 종이를 붙이는 꼴라주냐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우리 정물화의 구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구도란 무엇이냐? 화면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정문화 특징 공부할 때 구도학습에 용이하다고 했죠. 우리가 직접 사물을 선정하고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도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배치를 해보고 그릴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학습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구도의 개념은 화면에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다. 근데 그 구도를 짤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규칙을 찾아서 배치하면
조금 더 화면이 일관돼 보이고 더 화면 안정돼 보이는 화면을 연출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정보달 구도의 법칙, 구도의 구도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무라의 구도를 이제 구성하는 방법의 종류는 뭐 삼각형 구도도 있고, 뭐 마른 목골 구도, 원형 구도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화면에 보면 이제 정물 배치된 그림이 보이는데, 주전자와 컵과 생수병 밑에 뭐 자연물 있죠. 그 사물을 잘 보세요. 거기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주전자와 컵과 생수병 가장 밑에 점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삼각형 구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 구도에서 사과를 밑에로 빼줍니다. 그러면 밑변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른 모와 같은 모양이 된다고 해서 마른 목골 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물을 주위에 삥 둘러서 배치하는 원형 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좀 더 이쁘게 꾸미는 짜임새있게 구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세 개 있고, 삼각형 구도, 마름모 구도, 원형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은 화면에 뭐가 느껴지게 해야 된다? 변화, 통일, 균형이 느껴지도록 구성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통일,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라의 3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무라 표현할 때는 변화, 통일, 균형의 3요소를 꼭 지켜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직접 사물을 가져와서 배치를 해보는 실습을 해보면 조금 더 수업하기 더 용이하고 재미있었을 텐데 좀 이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구도, 마름모 구도, 원형 구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삼각형 구도가 이제 기본적인 정무대에서 많이 쓰는 구도인데 균형감과 안정감이 많이 느껴지고, 화면 보세요. 두 번째 마름모 구도는 삼각형 구도에서 사과를 밑에 빼서 변화를 줬다고 했죠. 그래서 변화가 느껴지고 공간이 조금 더 삼각형 구도보다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원형 구도는 삥 둘러서 원만하게 있기 때문에 원만한 통일감이 있습니다. 요 삼각형 구도든 마름모 구도든 원형 구도든 변화, 통일, 균형 모두가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지는 것이 있는데 1번 같은 삼각형 구도는 균형감, 2번 마름모 구도는 변화, 3번 원형 구도는 통일감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은 이제 거리감과 공간감을 표현하기 용이하다. 원근감. 원근감은 거리감, 멀고 가까운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경화로 다시 돌아와서 풍경화의 대표적인 작품 한번 살펴보고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 작품 보세요 한번. 우리 풍경화 학습을 했었죠.
이게 호베마의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이라는 작품인데, 네덜란드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학습했던 대로, 무슨 원근법이라 볼 수 있어요? 요렇게 점점 나무가 큰 것에서 점점 작아진다. 점점 큰 것에서 작아져서 X자 모양으로 해서 한 점에 모인다. 멀리 있는 거는 작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린다. 투시원근법이라겠죠. 그리고 한 점에서 모인다. 몇 점 투시원근법? 1점 투시원근법. 호베마 쉽게 알 수 있죠. 요 작가는 1점 투시원근법을 적용해서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19세기 카이오보트의 작품인데 요거 작품은 왜 제시했을까? 여기 뒤에 화살표 한번 봐보세요. 건물 한번 봐보세요. 건물이 건물만 보면 가운데가 가장 크죠? 큰 거에서 점점 양옆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진다. 점점 작아진다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건 한 점에서 모여서 1점 투시원근법이 했다면 이거는 두 점에서 모이니까 몇 점 투시원근법? 2점 투시원근법이다 하는 거 알면 되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는 건물 보면 건물 표현 같은 거 할 때 많이 2점 투시 많이 쓰는데 여기 건물 표현 2점 투시 쓴 거 하겠습니다. 2점 투시 원근법 말고 이 작품에서 또 어떤 원근법이 또 들어갔을까? 우리 투시 원근법 말고 색채 원근법이라고도 배웠었죠. 봐보세요. 가까이 우산 쓰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색깔이 앞에 있으니까 좀 진해요. 근데 건물은 상대적으로 뒤에 있죠. 어때요, 색깔이? 색깔이 연해요. 그러면 무슨 원근법? 요거는 색채 원근법, 공기 원근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진하게, 뒤에 있는 거는 연하게, 색채 원근법. 그래서 색채 원근법과 투시 원근법 중에서도 2점 투시 원근법이 적용됐다. 이건 두 가지가 적용된 거예요. 작품 하나만 더 볼까? 동양 작품을 한번 봐볼까? 이거는 이게 나중에 이거는 또 할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중국의 송나라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중국 풍경화. 이건 왜 제시했을까? 우리 봐봐요. 여기는 이제 투시원근법은 주로 서양의 작품에서 많이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작품에 투시원근법은 적용이 안 됐어. 다만 가까이 있는 거는 어때요? 진해요. 뒤에 있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작품은 이제 송나라 시대에 곽희의 조춘도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한 12세기 정도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색채원근법이 적용되었고, 또 이제 투시원근법은 적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양에서는 투시원근법 대신에 삼원법이라는 걸 썼어. 그 삼원법이 뭐냐?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 세 가지를 포함해서 삼원법이라고 합니다. 고원법은 제일 뒤에 있는 선을 봐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듯이 그리는 기법을 고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여기 소나무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이거는 아래로 내려다보죠. 그래서 깊다 할 때 심자 써서 심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옆에 보면 평면처럼 눈높이하고 같이 그려졌어요. 그거를 평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투시원근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 동양에는 서양의 투시원근법이 있다면 동양에는 삼원법이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동양과 서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원근법은 색채원근법 얘기했죠. 앞에 진하고 뒤에 연해지고. 색채원근법이나 공기원근법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이 적용해서 표현했다. 하지만 동양은 투시원근법은 쓰지 않고 삼원법, 고원, 평원, 심원의 삼원법을 썼다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거 선생님이 문제 한번 내본 건데, 이거 카이버트 품인데 이 문제 잘 풀 수 있겠죠? 몇 번일까? 2번이죠. 2점 투시원근법. 오늘 수업 마치면서 우리 다음 주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공지를 다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인물 표현 방법 및 자세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 수행평가, 우리 등교 계약했을 때 수행평가 할 작품에 대해서 안내할 것입니다. 세 가지 할 것입니다. 테셀레이션, 창의적인 발상법, 감상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 수업을 할 것이고, 감상보고서는 우리 서양미술 전에 수업했던 거와 감상 작품 하는 방법, 작품 감상하는 방법 수업했었죠. 그걸 토대로 해서 감상보고서 작성할 겁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안내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정리하자면 정문화의 특징, 정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정문화와 풍경화는 특징이 반대된다. 정문화는 구두학습에 좋고 풍경화는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역의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경화의 원근법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원근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투시도법이 아니라 뭐라고 잠깐 얘기했었죠? 곽희의 조춘도를 설명하면서 삼원법이 있다. 삼원법은 고원법, 평형법, 심원법이 있다 하는 거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오늘 학습한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학습 마치면 교과서 선생님 올려놓을 테니까 교과서 보고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문학 구도와 그 풍경화 그리는 표현하는 영상을 선생님 올려놓을 테니까 꼭 시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오늘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